입니다. 제가 지금 태원 사장님께서 오늘 첫사회인지 몰랐거든요. 서울말로 제 소개를 들으니까 제가 서울 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스토리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지금 제가 노트북이 바뀌어가지고 평소에 보이던 것과 좀 다른데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무원 건물주 뉴스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봤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은 저희 남편과 제 사진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특별히 예쁘다거나 뭐 특별히 날씬하게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 사진이 좀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인데요. 이날의 바람 그리고 이날의 그때 햇살 막 봄이 오기 시작했던 그날의 기분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 설레임이 느껴지는 저에게는 되게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전직 공무원이었고 저희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은 연구원이었거든요. 국가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비행기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제목을 공무원, 연구원 스캔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화면 잘 안 보이는데 채팅창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좀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너무 예쁘시죠? 저희 엄마랑 저희 아빠가 제 결혼식에 사진이세요. 저를 가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고,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 딸 잘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신 감사한 분입니다. 네. 또 하나의 또 한 분의 부모님이시거든요. 네. 저희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부모님이시죠. 결혼식 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저를 반겨주시고, 얘들아 잘 살아라 라는 얘기를 저희 가족에게 늘 해주십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에도 저희가 아직 어린이 같으신지 잘 살아라 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저희 딸이에요. 네, 저희 딸 이름은 박은수고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코로나라서 학교를 가지 못할까 봐 사실 걱정했는데 학교를 잘 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네. 학교를 늘 가게 되면서 사실 친구들과의 생활도 하고 있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저희 딸을 보면서 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은수야 잘 살아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모가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잘 살고 계시죠? 네. 건강하시죠? 사실 안녕히 잘 지내냐라는 그 인사가 그냥 인사치레였는데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좀 진짜 괜찮아, 진짜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때? 이런 질문들을 진심으로 나누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사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라는 질문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라는 이 질문은 사실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죠. 저는 코로나가 전혀 올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의 뉴스킨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뉴스킨이라는 기회를 보게 된 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네, 잘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뉴스킨이라는 기회를 차근차근 검토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트렌드데이지만 사실 트렌드 얘기는 별로 없고요. 저의 이야기를 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트렌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저는 8살 때부터 24살에 바로 교직에 가면서 학교밖에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13년 학교 근무하면서 또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밖에 안 해본 사람이어서 사실 트렌드에 밟지도 못하고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야기가 어쩌면
저 같은 경제를 잘 모르고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중등교사 출신의 공무원이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원하셨고 저희 집안의 80%가 공무원이어서 당연히 공무원 해야 되고 그중에 여자는 교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교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잘 맞고 제가 굉장히 재밌어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조금 더 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보면 도움실 친구들과 함께 가꾸는 텃밭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로 생활을 했어요.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진로 직업 교육이라는 걸 하게 해야 했고, 보통 장애 아이들이 좀 원래 능력보다 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고기능 자폐인 아이가 저희 반에 사실 있었는데, 그 아이는 열차 시간표를 다 외우고 10년 뒤 나의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도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냥 좀 모자라네, 이상한 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매력 있었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교육부에 요청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인문계라는 게.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저희 반 아이들은 대학 진학과 그냥 학교의 존재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목적을 가지니까 굉장히 학교에 있는 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교실에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저렇게 컴백으로 교실을 다 가꾸고 교실 안에 들어오면 숲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교실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아이들과 목공 수업, 친환경적인 거, 자연적인 걸 만지면서 또 이 아이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커피 하시는 사장님, 이런 분들도 보면서, 어, 우리 아이들한테 좀 커피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느 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커피 사업을 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아, 커피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구나.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건데, 우리 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냥 공장에서 부속 끼우는 것보다 차라리 커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잘생겼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에 많은 커피숍 하는 사장님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네트워크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편견이란 것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치는 게 별로 내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노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내가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커피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교실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근무했던 창원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실이었는데요. 교실에 이렇게 어닝을 설치하고 카페처럼 어닝을 설치하고 카페 유니크라는 이름의 카페를 창업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과 같이 오전 내내 빵을 굽고 쿠키를 만들고 그 커피 머신을 교실에 넣고 커피를 할 수 있는 아이 2명을 집중 교육을 시켜서 선착순 20잔 커피만 받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커피와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이 학교가 매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카페 유니크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어, 이날은 아마 지금 고3 모핑 공짜 이렇게 해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 같은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오시는 학생들한테 그냥 무료로 주겠다라고 한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교실 창문을 열고 그냥 계산을 하고 계산을 잘 못하니까 일반 아이들이 옆에서 계산을 도와주고 봉사활동 점수 이런 걸 받아가기도 하고 이런 수익금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 서서 1분 만에 다시 동이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때 카페 유니크의 수익금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학교 안에서 이런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수익금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이런 아이들 중에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가기 어려운 아이들, 돈이 없어서 교복이나 체육복을 사지 못하는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됐거든요. 제가 이 카페 유니크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뭐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 눈에는 너무 예쁜, 장애를 가졌다라는 편견으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진짜 너무 예쁜 그 아이들을 좀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싶었고, 이 아이들의 좋은 점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마음을 쏟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근무하던 이 학교에서는 장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이 교실이 가장 인기 있는 교실이 됐고, 아이들이 저희 교실에 진짜 놀러를 많이 왔어요. 장애 인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서로 어울려 사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도 했거든요. 입시 공부하다가 힘든 아이들이 저희 반 아이들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저희 반에 다운 증후군 아이들, 뭐 이런 애들한테.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엄마 같은 경우에 아이들하고 가끔 고민을 상담해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대답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게 우리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사업을 한 번 더 하게 됐거든요. 요거는 장애 학생들, 아이들이 가지는 기능 올림픽 대회 같은 거였어요. 어, 뭐지? 장애 아이들이 어떤 기능을 향유시켜서 그것을 겨루는 그런 대회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특이하게 어, 그 쇼콜라티에라는, 그러니까 수제 초콜릿 만드는 거,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수제 초콜릿 만드는 걸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하얀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아이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됐어요. 이 아이는 자폐를 가진 아이였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 숫자나 규칙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냥 자동스럽게 돼요. 숫자라든지 이런 거 되게 민감해서 초콜릿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람수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온도를 똑같이 템퍼링 작업들 몇 분을 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하는 일들을 얘가 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길 원하셨는데, 제가 그냥 남 좋은 대학 시키지 말고 초콜릿에 자격증 따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차라리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떻냐라고 권유를 하고, 이와에 같이 선생님, 저도 사실 선생님께 그 돈을 드리고 같이 보조교사로 들어가서 아이가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멋진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초콜릿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연말에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이럴 때 여러 카페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만든 초콜릿을 혹시 팔아줄 수 있겠냐, 주문을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제가 주문받는 일을 막 하고 다녔어요. 이 아이가 사실은 어떤 그런 기념일을 통해서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만든 초콜릿이다라고 해서 위생을 믿을 수 없다, 그런 거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너무 멋진 일을 하신다, 저도 이런 일을 돕고 싶었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팔아주겠다, 저부터 살게요 하시는 좋은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 수익금을 학교에 이 부모님이 가지고 오셔서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좋은 마음을 먹으면 선순환이 일으킨다는 걸 제가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사실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선생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사실 장학금을 100만 원 내놓은 그 어머니께 사실 교장 선생님의 사비를 더 얹어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졸업식에 장학증서를 만들어서 다시 장학금을 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멋진, 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고 월급을 더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힘들고 장애아이들 가르친다는 일은 뭐 일반 아이들이라고 더 힘들다 덜 힘들다는 아니었지만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이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사실 굉장히 가치 있다 여겨졌고 그래서 저는 교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교사 되기를 희망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 여교사가 되기를 바래서 저에게 이제 사범대학을 권유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교사라는 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나아지는 걸 보는 이 일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삶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이었고, 또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라고 믿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공무원 연금 받으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의 저희 가족이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큰 부자도 없지만 누구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거나 걱정 끼치는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이다라고 믿고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월급 주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했고 만약에 공무원이라는 내 일이 정해진 월급제가 아니라면 내가 제일 많은 돈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살고 가치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이 제 인생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게 놀랍게도 뉴스킨이었거든요. 전 교사로 근무했고 제 주위에 너무나 많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교사가 그렇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사가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내 아이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그 연금 수입 때문이거든요.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잣대 속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영향을 받을 만한 멘토를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오는 거예요. 누구셨냐면 제 가족인 저희 남편의 누나 그리고 매형 되시는 제 일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김대원 김지선 사장님입니다. 네. 이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제가 결혼할 때부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히 저에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뉴스킨은 전혀 비즈니스로 인식되지도 않았고, 사실 저는 비즈니스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와 장사를 전혀 구별하지도 못했고, 그냥 뭐 사업하는데 멋지게 말해서 비즈니스인가 보다. 근데 화장품 파는 일이 무슨 비즈니스일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멋진 삶이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사장님들이 팀메이트를 달성하시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축하해주는 모습, 그리고 시간과 돈이 많은 모습. 근데 그 시간과 돈이 많다고 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사치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가족을 많이 챙기고 더 주위를 많이 돌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제가 하나의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희 시부모님이 칠순을 맞으셨는데 그 칠순 여행으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아이들 학교를 체험학습으로 돌리고 일주일 일본 여행 가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어 네. 부모가 칠순 생일일 때 보통 얼마 더 비싼 곳을 빌려 가지고 더 비싼 밥을 사고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생일 그 당일 날이 아니라 그 앞 주말을 이용해서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축하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내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을 때는 '아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나 작게 줘야 되나.' 또 형제들 간에 '누나는 얼마 주는데 나는 또 얼마를 주는데.' 이런 걸 비교하기도 되고 사실 실상은 너무나 축하하고 감사한 생일인데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이들 학교를 빼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여행을 하고 같이 걷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어쩌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저런 삶이었는데, 난 열심히 살면 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좋아하는 일로 돈 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진심을 다해서 했지만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승진이라는
그런 잣대 앞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저의 성과들이 오롯이 저의 성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장님의 성과로 가고, 제가 한 연구가 부장님의 결과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고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임용고시 치고 교사만 되면 내 인생 팔자가 아주 늘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쯤 되면 40대 후반, 아니 40대가 좀 넘어가면 40평대, 5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중형 세단을 타고 다니고 아이들 학원 여유 있게 보내고 굉장히 해외여행 자주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남편이 연구원이고 저 또한 남들이 부럽다고 하는 교사였지만 사실 제 생활이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상은 불안한 공무원이었어요. 월급이 너무 작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공무원 연금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님도 3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럼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 한 600만 원 정도의 그런 연금 소득을 받게 되니까 나쁘지는 않은 삶인데, 저희는 연금이 줄어드는 세대였고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 동료끼리 앉아있으면 늘 그런 불안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이라는 걸 검토하고 나니까 부럽기만 한 건물주가 제가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건물주가 되는 일이었고, 또 세상, 웬 뉴스킨 하는 제 생각에서 세상 잘하고 싶고, 이것이 내 인생의 큰 동아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 뉴스킨이었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만난 거는 사회자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TR90라는 제품 때문이었어요. 제가 100kg가 넘는 저희 남편의 건강 때문에, 통풍 때문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또 뉴스킨 안에 있는 TR90, 지금 또 프로모션 중이죠. TR90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건강을 찾는 일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 부부가 굉장히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많은 삶의 변화를 겪게 됐어요. 사실 내 건강해지려고 TR90라는 제품을 체험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됐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러 오시는 분, 아니면 뭐 억지로 추천받아 오신 어떤 분이든 어떤 이유로 오셨든 사실 TR90를 체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초대되신 분께 꼭 TR90가 도대체 뭔지 꼭 물어보시고, 네, 그 기회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변하니까 제일 먼저 저희 옆집 아줌마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랑 형부랑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뉴스킨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고 그냥 식단 조절한다라고 계속 불러댔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걸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추가 수입이라는 것도 생겼고, 제가 어떤 추가 수입을 받게 되고 뉴스킨이라는 세미나를 듣고 뉴스킨의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면서 좀 내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저는 사실 이분을 만나고 사업을 결정하게 됐거든요. 제 옆에 있는, 네, 푸른색 셔츠를 입으신 분은 미국의 알란 나가오라는 사장님이세요. 이분이 장애를 가지셨거든요.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고 다리가 한쪽이 의족이라서 사실 다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강의를 하러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저는 특수교사였기 때문에 장애인의 성공 스토리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갖고, 뭐 스킨이 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의장에 갔던 것 같아요. 알란다고 사장님 사진을 보니까 제가 너무 반갑고 오늘 좀 되게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거든요. 할란나우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와이 사람이고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서핑을 진짜 사랑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핑을 하는 거는 천국같이 아름답다. 라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서핑을 하고 나도 물론 서핑을 한다. 사실 저는 그것도 놀라웠거든요. 다리가 없고 손가락도 두 개밖에 없는데 서핑을 할 수 있구나. 사실 그것도 놀라웠는데 알란장거 사장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나 키보다 훨씬 큰 그 서핑보드를 들고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이 나를 서핑보드 위에 올려주고 밀어주고 파도를 즐기는 그런 걸 할 수 있었다.
너무 행복했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만약에 친구들이 없다면,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서핑을 나는 하지 못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대요. 내가 언제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서핑할 때 행복하고, 그러면 나는 스스로 서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도와주지 마, 내가 혼자 해볼게 라고 해서 서핑을 혼자 하기 시작했대요. 서핑보드는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백사장에 서핑보드를 옮겨야 되는데 내가 다리도 한쪽 없고 몸이 불편하니까 팔로 들어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밀고 몸으로 보드를 밀면서 낑낑거리면서 바닷가로 이동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알란 나가오 사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알란,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해서 꼭 서핑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안 좋아, 우리가 불편해, 안 행복해 보여,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알란 따가오 사장님은 내가 서핑할 때 행복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노력했고, 그리고 서핑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물 위에 서핑 보드가 있고 그 위에 짧은 다리로 두 개밖에 없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V를 하고 서 있는 사진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날 뉴스킨에 대한 정보도 많았고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알란 나가오 사장님의 그 스토리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때 이분을 보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아, 뉴스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 삶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이렇게 멋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라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존경한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많은 리더 사장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운 부분이에요. 리더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고 말하는 능력이 있고 리더는 그래야 한다라는 구절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알라다거 사장님을 보면서 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의 구조를 연금 수입이다라는 걸 물론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걸 안다고 모두가 시작했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이분의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사실 비즈니스를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뉴스킨은 저희 남편의 건강을 찾는 일이었고, 제가 받는 연금 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더 많은 연금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고, 서로 경쟁하는 학교 사회에서 있다가, 그 학교 사회가 사실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대부분의 구조가 피라미드잖아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그 많은 학교에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부장님이 있고, 그리고 각 부의 부서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교사들이 있고, 뭐 신규 교사가 있고, 기간제 교사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딱 피라미드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교장의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뉴스킨에 와보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세상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꿈꿨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놀랍고 잘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진지하게 뉴스킨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이런 걸 넘어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낼 기회가 뉴스킨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굉장히 스테디셀러를 쓰신, 네, 대단한 분이시죠. 부자들의 음모, 부자들이 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래, 부자들이 그럴 줄 알았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사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음흉하고 그들이 훨씬 배울 점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직업의 4분면,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불리는 도표를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 도표가 너무 많이 보셔서 어, 시험 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도표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도표가 사실 마음에 와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이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큰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칸이 크죠. 퍼센테이지가 크고 사업가와 투자가 굉장히 작다. 근데 이게 왜 작냐 하면 어, 왜 작냐가 아니라 95%의 사람들이 ES 부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B나 I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잘 보지 못하는데 사실 95%의 사람이 존재하는 이곳에 돈은 5%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정말 팩트라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완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오른쪽 사업가와 투자가는 5%의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95%의 돈을 가지고 있대요. 어,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95%의 돈이 있으니까 돈이 굉장히 넉넉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자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왼쪽의 사람들은 5%의 돈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돈에 집중하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어떤 형태에 있던지 내가 자유로우려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형태의 일을 해야 되고 이 형태의 일을 하려면 이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었거든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오른쪽 5%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구역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좀 더 깊게 알아볼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트렌드데이니까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듣는 얘기들이죠. 코로나, 비대면, 플랫폼, 뭐 공유경제, 메타버스, 온라인 빌딩. 사실 이런 단어들을 많이들 사용하지만 이런 단어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좀 뭐 어렵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단어들을 다 아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이 평생 가는 단어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트렌드고 또 금방 변할 거기 때문이거든요. 네,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어제는 사망자가 변이 네, 바이러스가 정말 빠르게 퍼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강제 무급 휴가를 실시하거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진짜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영상 잘 보셨죠? 저희 그룹 안에 굉장히 능력 있으신 사장님께서 만들어준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안에 굉장히 유명한 김희경 강사도 잠깐 나왔죠. 그 뉴스킨이라는 이 회사는 코로나가 왔을 때 굉장히 빨리 변했고 또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늘 잘 되었던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뉴스킨이라는 것이 앞서 설명한 그 사분면의 오른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세상에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적응하자마자 또 새로운 변화가 오고 굉장히 변화는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무엇이 오든 변화하고 도전하려는 자세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또 키워질 것 같아요. 그들이 자라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인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자녀들과의 소통, 그리고 내 아이의 앞을 가로막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 요새 많이 하거든요. 네.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뉴스킨은 완벽하게 비즈니스 분면에 있거든요. 이게 트렌드에 맞아서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은 그냥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분면에 있고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로 트레이닝 되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을 잘 배워낸 사람들은 완벽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기업의 CEO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뉴스킨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냥 나는 얹어가는 일인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본질적으로 뉴스킨이 비즈니스 분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내 인생과 타인의 인생 모두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크게 키워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이 비즈니스를 잘 알지 못할 때 끌어들이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니까 이게 책에 나온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나오는 얘기기도 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해주신 얘기기도 한데요. 끌어들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일이다 라고 이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길게 했잖아요. 제가 뭐 엄청 멋진 선생님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으로서 네 삶이 너무 멋져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라고 사표를 쓴다고 할 때도 학교에서 사실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월급을 꽁으로 받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더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이 좋은 공무원을 왜 관두려고 하냐라는 생각으로 말리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학교에 남아서 좋은 선생님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감사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싫었던 적도 없고 지금도 그 아이들 너무 좋고 어린이날 어제도 우리 문자로 연락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아직도 연락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아이들이 싫거나 그 일이 싫었던 게 아니라 사실 학교라는 그 구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저의 열심히 하려는 동기를 계속 떨어뜨리고 제가 좋은 것들을 선순환시키고자 하는 저의 의도를 자꾸 동기 저하시키는 그 곳이 싫었던 것 같거든요. 어, 사실 생각해보면 뉴스킨 안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거의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화장품을 전달하고 식품을 전달하는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즈니스 오너로서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고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도 소중한 만큼 그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좀 더 넓은 사람이 되도록 저도 그렇게 되고 제 주위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 뉴스킨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제가 TR라이트를 결제하러 온 그날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백만장자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 뉴스키나에서 굉장히 성공해 계시고 많은 분들이 부럽다라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도 저는 가족이지만 사실 고려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었지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TR라이트를 결제오는 그 순간까지도 제 표정과 저희 남편 표정 보이시죠? 누구나 이런 마음일 수 있고 또 결제하겠다 마음 먹고 와서도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처음이란 것은 있지만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고 내 생각을 옮겨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배우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법을 찾을 수 없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직은 8살이어서 그런지 산타클로스를 믿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면 이라는 약간 협박이 아직도 약간 통하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걸 오래오래 믿었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산타클로스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설레이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무언가를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일이 항상 아름다운 일인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사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신은 성공할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이 안에서 받았을 때 몇 초 망설이긴 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니라 그냥 가치 있는 삶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를 좀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 뭐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라면, 그게 성공이라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 나는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멋진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시작하셨지만 사실 시작한 그 뜻과는 달리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비즈니스를 멈추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사실 헬스장 등록하고 그만두는 비율과 뭐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기분으로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만 사실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 꿈을 지켜내는 것, 그것만으로 사실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꿈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꿈에 대해서 비웃지 않고 그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품었을 때 그것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하고 성공할 수 있는 95%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글을 내 아이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아이도 꿈이라는 것을 비웃지 않고 꿈이라는 걸 품을 줄 알고 내 아이가 꿈을 키워내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제 모습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공무원에서 건물주를 꿈꿨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돈이 많은 그 삶이 궁극적으로 너무 원해서라기보다 공무원에서의 그 연금 수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근데 그 공무원의 연금 수입 같은 그 수입인데, 수입의 형태는 그런데 건물주처럼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꿈을 꾸고 지금 제가 선택한 것은 유스킨의 삶이거든요. 이 유스키너의 삶은 사실 건물주의 삶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그 공무원의 삶보다도 훨씬 더 매력있고 또 교사의 삶과 완벽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네, 행복하고 감사한 유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감사한 거는 가족과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에게 사업을 전달해 주신 누나 매형 가족이신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또 가족을 믿고 저희를 믿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꿈을 믿고 그분들 스스로 꿈을 꾸고 또 같이 사업을 시작해 준 남동생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벽하게 다단계 집안이 되었거든요. 같이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면서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킨을 통해서 오늘 사실 보상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고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지만 사실 보상이 끝내준다고 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트렌드에 맞다고 해서 어떤 일을 선택한다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그러면 치킨이 유명할 때 치킨집 하고 그리고 뭐 커피가 유행할 때 커피를 하면 계속적으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내가 좀 더 건강한 생각을 가져보는 것, 그리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내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많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또 내 좋아하는 일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내 5년, 10년 후에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는 삶의 도구인지 오늘 초대해 주신 분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네, 예쁜 5월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각으로 함께 꼭 잘 살아라 라고 말해주시는 저희 부모님의 그 마음에 맞는 그런 잘 사는 삶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네,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50분 동안